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기원전 30년 알렉산드리아의 왕궁 안쪽. 로마 병사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을 때 이집트의 마지막 여왕은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황금 장식, 향냄새, 조용히 식어가는 몸. 그리고 세상은 그녀를 이렇게 기억하죠. 나일강의 여왕, 이집트의 절대미녀,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그런데 여기서 목소리를 조금 높여야겠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의미의 이집트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녀는 이집트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집트를 다스렸고 이집트 신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꾸몄고 파라오의 관을 썼죠. 그런데 피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뒤집힙니다. 그녀의 뿌리는 피라미드도 나일강도 고대 이집트 왕조도 아니었습니다. 그 끝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 마케도니아 출신의 프톨레마이오스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의 여왕이라고 불러온 클레오파트라는 사실, 그리스계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인물인 거죠. 자, 이상하지 않나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가 이집트인이 아니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집트를 지배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자들 대부분은 이집트어조차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집트어를 배웠고 백성의 언어로 말하려 했고 스스로를 외국인 통치자가 아니라 이집트 그 자체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혈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체성, 권력,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역사를 얼마나 쉽게 오해하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시간을 되감아 보죠. 우리가 알던 클레오파트라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배경과 맥락.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클레오파트라는 황금빛 왕관을 쓴 이집트의 여왕입니다. 나일강,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리고 신비로운 눈화장까지.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이집트인이 아니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클레오파트라 7세 필로파토르, 기원전 69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군주였습니다. 이 왕조의 뿌리는 이집트가 아니라 마케도니아,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세계에 닿아 있죠. 기원전 332년 알렉산더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알렉산드리아를 세운 뒤 그의 장군 중 한 명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의 지배자가 됩니다. 그때부터 약 300년 동안 이집트 왕좌에는 그리스계 마케도니아 혈통의 왕들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피라미드를 세운 고대 이집트 파라오들의 직계 후손이라기보다 이집트를 통치한 외래 왕조의 후손이었던 인물인 거죠. 궁정의 언어도 이집트어가 아니라 그리스어였습니다. 수도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땅 위에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지중해 세계의 국제도시였거든요. 왕궁에는 그리스 철학, 천문학, 의학, 문학이 흘러다녔고 왕조 내부에서는 혈통을 지키겠다며 형제자매끼리 결혼하는 일도 반복됐습니다. 굉장히 이집트적인 이미지 뒤에 사실은 헬레니즘 세계의 정치 계산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클레오파트라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녀는 단순히 이집트인이 아니었던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왕들 중 드물게 이집트어를 배운 통치자로 알려져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은 왜 굳이 지배층의 언어였던 그리스어만으로 충분했을 자리에서 피지배 민중과 사제들의 언어까지 익히려 했을까요? 첫 번째 장면은 기원전 51년입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죽고 18살의 클레오파트라는
어린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함께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공동 통치는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궁정의 권력자들, 특히 포티누스 같은 인물들은 어린 남동생을 앞세워 클레오파트라를 밀어내려 했죠. 클레오파트라는 곧 궁정에서 쫓겨나 시리아 방면으로 물러납니다. 왕관을 썼지만 왕국을 잃은 상태였던 겁니다. 여기서 그녀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자신을 단순한 그리스계 공주로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여신 이시스와 자신을 연결하고 파라오의 전통을 적극적으로 사용합니다. 이것은 의상이나 상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그리스계 엘리트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나일강 유역의 사제들, 지방 도시들, 이집트 민중에게 나는 이 땅의 통치자다라고 설득해야 했던 거죠. 두 번째 장면은 기원전 48년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로마의 내전에서 패한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도망쳐오지만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측근들은 그를 살해해버립니다. 곧이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도착하죠. 이때 클레오파트라는 막혀있던 궁전으로 몰래 들어가 카이사르를 만납니다. 흔히 양탄자에 말려 들어갔다고 알려져 있지만 고대 기록에 더 가까운 표현은 침구자루나 포대에 가까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젊은 여왕이 목숨을 걸고 로마 최고 권력자 앞에 직접 나타난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클레오파트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왕좌의 운명은 이제 나일강만이 아니라 로마 원로원, 로마 군단, 로마의 야심가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녀는 카이사르와 손을 잡습니다. 이 선택으로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다시 왕좌에 복구합니다. 그리고 훗날 카이사리온이라 불린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15세를 낳게 되죠. 그러니 클레오파트라의 정체성은 한 문장으로 닫히지 않습니다. 혈통으로는 마케도니아계 그리스인, 출생지와 왕좌로는 이집트의 여왕,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팽창을 상대로 협상한 마지막 헬레니즘 군주. 우리가 몰랐던 역사의 반전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이집트의 여왕이 되려 했던 사람인 거죠.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집트의 여왕이라고 믿어온 클레오파트라가 혈통으로 보면 이집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그녀는 나일강의 딸처럼 기억되지만 실제 뿌리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이집트를 지배한 마케도니아계 그리스 왕조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에 닿아 있었거든요. 이 가문은 이집트 땅에서 거의 300년을 살았지만 궁정 언어는 그리스어였고 왕족끼리 결혼하며 혈통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는 피라미드와 파라오의 후예라기보다 이집트 왕관을 쓴 헬레니즘 세계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인물인 거죠. 하지만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외국인 지배자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대 프톨레마이오스 왕들 가운데 이집트어를 제대로 익힌 드문 통치자로 전해집니다. 백성의 언어를 배우고 이시스 여신의 이미지로 자신을 연출하고 이집트식 통치자의 상징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혈통은 그리스였지만 권력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그녀는 스스로 이집트가 되려고 한 겁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더 극적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원래 왕좌를 혼자 차지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동생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공동 통치를 해야 했고 곧 궁정 세력 싸움에서 밀려나 추방당하죠. 왕궁 밖으로 쫓겨난 젊은 여왕. 그 순간 이집트는 내전 직전이었고 로마의 거물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 들어옵니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클레오파트라는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몰래 천이나 침구자루에 몸을 숨긴 채 카이사르에게 들어갑니다. 밤에 알렉산드리아, 감시를 피해 왕궁 안으로 운반되는 수상한 짐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여왕이 나타나는 거죠. 이 장면은 정치적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하면 체포, 어쩌면 죽음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위험한 방식으로 자신을 직접 등장시켰습니다. 카이사르는 놀랐고 클레오파트라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다시 왕좌에 복구합니다. 우리가 흔히 유혹이라는 단어로 단순화해버리는 장면 뒤에는 사실 나라를 잃을 뻔한 통치자의 절박한 계산이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반전은 안토니우스와의 만남에서 이어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타르수스에서 안토니우스를 만날 때 단순한 외교 사절처럼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향이 피어오르는 배, 금빛 장식, 여신처럼 연출된 등장. 당시 사람들에게 그것은 한편의 정치극이자 선언이었죠. 나는 로마에 끌려가는 작은 여왕이 아니다. 나는 동방의 부와 신성함을 대표하는 통치자다. 이런 메시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불안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점점 커지고 있었고 이집트는 살아남기 위해 누구와 손잡을지 선택해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사랑에 빠진 여인으로만 기억되지만 사실 그녀는 제국 사이에서 조국의 생존을 협상하던 군주였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이것입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이집트의 마지막을 짊어진 사람이었습니다. 혈통은 바깥에서 왔지만 마지막 순간 그녀가 지키려 한 것은 나일의 왕국이었거든요. 역사는 때때로 묻습니다. 사람을 정하는 건 태어난 피일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지려 한 세계일까요?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그 질문 위에 서 있는 인물인 거죠. 클라이맥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이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혈통이 아니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이집트의 여왕처럼 보여야 했는가 하는 문제거든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단순히 왕좌를 지키고 싶었던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로마가 이집트를 삼키기 직전 마지막으로 제국의 판을 뒤집으려 했던 정치가였던 거죠. 그녀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후손이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이 세운 그리스계 지배층의 왕가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클레오파트라는 그 왕조의 통치자들 중 드물게 이집트어를 배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언어 하나 더 배운 게 아니에요. 그녀는 백성에게 나는 너희 위에 군림하는 외국 왕조가 아니라 이 땅의 신들과 이어진 파라오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연출은 점점 대담해집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시스 여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냈고 아들 카이사리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피를 이은 존재로 내세웠습니다. 여기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가 정말 두려워한 게 등장합니다. 바로 카이사리온이었어요. 왜냐하면 옥타비아누스 자신도 카이사르의 후계자라는 명분으로 권력을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에 카이사르의 친아들이라고 주장되는 소년이 살아있다. 이건 단순한 가족사가 아닙니다. 로마 권력의 정통성을 흔드는 폭탄인 거죠. 그래서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기록 속에서 점점 다른 존재가 됩니다. 유능한 외교관이 아니라 유혹하는 여자. 여러 언어를 구사한 지성인이 아니라 이엄한 동방의 마녀. 자신의 나라를 지키려 한 통치자가 아니라
로마 남자를 타락시킨 이국의 여왕. 이 이미지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옥타비아누스에게는 적이 필요했거든요. 그것도 로마 시민들이 증오할 수 있는 적. 안토니우스라는 로마인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그를 홀린 외국 여자를 공격하는 편이 훨씬 쉬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어쩌면 승자의 편집본입니다. 그녀가 이집트인이 아니었다는 말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녀는 혈통으로는 그리스계였고 정치적으로는 이집트의 파라오였으며 로마의 눈에는 제거해야 할 경쟁자였습니다. 진짜 반전은 여기에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덜 이집트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녀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집트가 되려 했는지를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정체성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통치하기 위해, 그리고 로마에 맞서기 위해 자신을 새로 설계한 인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패배한 뒤 카이사리오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그 소년을 남겨둘 수 없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그런 냉혹한 논리가 역사의 뒤편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죽음은 한 여왕의 비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가 로마의 속주가 되는 순간이었고 헬레니즘 세계의 마지막 불빛이 꺼지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위험한 여자가 사라졌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묻는다면 답은 조금 달라집니다. 사라진 건 여자가 아니라 로마가 두려워했던 또 하나의 세계였습니다. 마무리.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진짜 반전은 이집트의 여왕이 이집트인이 아니었다는 단순한 혈통 퀴즈가 아니에요. 그녀는 이집트에서 태어나 이집트를 통치했지만 왕조의 뿌리는 마케도니아계 그리스에 닿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클레오파트라는 누구보다 강하게 이집트의 얼굴이 되었죠. 이게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정체성은 피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권력과 언어, 이미지와 선택으로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질문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국적, 출신, 이름,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단정하곤 하잖아요. 하지만 역사는 자주 말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다. 클레오파트라는 그 사실을 2000년 전부터 보여준 인물인 거죠. 다음 편에서는 로마가 왜 클레오파트라를 위험한 여자로 기억하게 만들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댓글로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인으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그리스계 지배자로 봐야 할까요? 흥미로우셨다면 보이 페달 구독으로 다음 역사 미스터리도 함께 해주세요. 브리테니커 https://www 브리테니커 스미소니언 매거진 https://www 스미소니언 매그 내셔널 지오그래픽 https://www 내셔널 지오그래픽 설명란에는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롱폼 링크를 정리해 두겠습니다. 사건의 배경을 더 깊게 보고 싶다면 설명란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구독해 두시면 다음 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